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를 제외한 개별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기간 국회에서 또 현장에서 진지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애쓰셨다고 인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동료 감사위원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관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인사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기관장께서 간략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9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서울시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시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본 국정감사를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와 협력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긴급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시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들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지도와 점검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빼앗긴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드리기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날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사업상 특혜를 주거나 불공정한 채용,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서울 경제의 중출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청년과 여성, 어르신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 모두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시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서울의 미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과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 비전 2030을 수립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 도시, 미래 감성 도시, 4가지 도시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1000만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탑 5 도시가 되도록 서울시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25년까지 총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신속 통합기획 도입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용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55억 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17,548개를 지원하고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서 디지털 실무 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복지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도된 적 없는 하호상박형의 새로운 복지 모델 안심소득은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희망 2배 청년통장 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론을 운영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 없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 그리고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수용하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 환경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혁신 기술 기반의 고부가 가치 신성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마곡, 양재, 홍릉에 R&D, AI, 바이오 의료 등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세계 5대 창업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창업허브 등 창업 지원 시설을 통한 특화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고 해외 현지의 창업 거점을 확보해서 해외 시장 진출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신월 여의 지하차로, 지하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월드컵 대결을 올해 개통한 데 이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주요 간선 도로망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차를 올해 상암동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스마트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건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부터 치료까지 정부, 시, 자치구간 방역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병상 확보, 선제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응급상황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교량과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선제적 관리를 추진하고 22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감축해서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구축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숲과 정원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시민 치안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맞춤형 서울 치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사권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더 튼튼하게 보완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여성 안심, 민생 침해 등 현장 시정과 연계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생활 주변에서 행복한 일상을 채울 수 있도록 도시의 멋과 감성을 더해 전통,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미래 감성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미래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AI 기반 인공지능 상담사 서울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경제, 문화, 관광 등 시정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 광화문 광장 일대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시민의 역사공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민생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동 행정 1부시장입니다. 류훈 행정 2부시장입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입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제정책실장 등 40명의 기관 증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별도 장소에 대기 중입니다. 외부 대기 중인 기관 증인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3분만 주세요. 3분이요? 그러면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어제 국감에서 저희는 사상 초유의 국감 자료 증거를 조작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아니 의사진행 발언하니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발언한다니까요. 예, 저를 향해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띄워주세요. 박한수 간사님, 이쪽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이러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우선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 말씀하시고요. 이쪽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 2분 드릴 테니까 이쪽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자, 예, 말씀하세요. 우리는 경기도 국감에서
지금까지 국감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사상 초유의 국감 증거 조작, 자료 조작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 사상 초유의 이 추악한 공작 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와요.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네. 지금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민영배 의원님, 예. 김용판 의원이 더더구나 저 의사진행 경찰과- 발언이니까 경찰을 다루는 잠깐 이 국감장에 멈춰주시고요.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보임을 해야 된다. 네?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도대체 김용판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우를 밝히고, 김용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국감에 참여할 제가 자격이 위원장입니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사보임을 요청합니다. 네? 사보임해야 된다고요, 김용판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예. 있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회의 진행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자, 아니, 예. 조폭과 연결된 공작 정치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이 캠프 해체된 지 오래됐으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국감장에 김용판 의원님이 계시는 것이 적절치 의사진행 않다. 발언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보임을 말씀하세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듣고 나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위원장님, 네. 저는 김용판 의원이 어제와 네. 같은 이런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경찰을 다루는 이 상임위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되셨습니까?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의사진행 발언 이제 폐지시켜 끝나셨습니까? 주십시오. 예. 자, 이제 그 화면 꺼주시고요. 자, 우리 야당에서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야당. 자, 민영배 의원님, 예, 이제 그만하세요. 민영배 의원님, 자, 다음 이쪽에서 의사진행 발언.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읍 의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이제 반말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진행합니다. 자, 예,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선거동이지 뭐지?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선거운동이야? 자, 선거동이지. 어디 있었냐? 캠프에서 이런 거. 김도읍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박완수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자, 이제 의사진행 발언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김도읍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은 좀 중립적으로 하세요. 중립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의사진행이 아닌데 중단시켜야 의사진행 발언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용판 의원님 그럼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의원님 2분 예 말씀하세요. 예. 서범수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시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그것은 지금 이래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 본체는 그걸 박철민이가 제시한 저를 나가게 하면서 이유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 본체는 그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조만간 밝혀진다. 이걸 얻기 위해서 돈다발 몇 개 하면서 제기하지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시간 해결해 주니까 우리 민행배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과연 내가 조폭과 결탁돼서 했는지 그래서 자익이 없는지 밝혀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다 밝혀지 지켜보시면 된다. 그래 말하면 됩니다. 예. 단지 말하는 것은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소화적 발상이다. 정말 만천하에 오히려 고백을 해야 이해될 사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박완수 간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박재호 간사님 아니 그만하세요. 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시면 시작도 하기 전에 정해하는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질의 가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평가는 또 지금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그 서로 이야기하실 부분은 사전에 좀 얘기하셔서 서로가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공격을 서로 하는 것들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간사님들과 제가 있으니까 좀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대가 발언할 때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상대 걸 다 듣고 충분히 말씀 시간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경기 광명시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진행합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간사님 두 분이 나가서 상의하시고 온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진행해야 합니다. 간사님들 나가셔서 같이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실 거면 같이 요청해 주십시오. 간사님들 나가셔서 나가셔서 의사진행 발언이 더 필요한지 이야기하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 주세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상의하고 오세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오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정리하고 아니잖아 지금. 나는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 의사진행 발언 내가 의사진행 발언이 뭔지를 오늘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자마자 회의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갈게요. 의사진행 발언을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 하겠다는. 김도우 부원님 정말 너무 심하십니다. 최영경 의장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자 위원장님 퇴진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국제국가도 아니고. 아니 정말 아무 때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양쪽 예민한 상황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정리하시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아무 때나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완수 간사님 이야기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면 같이 합의해서 했고. 아니 근데 진행하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내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어떤 건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저 봐요. 여기 누구 가리키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제안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김도우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우 의원님하고 야당 간사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고요. 의사진행 발언 2분, 여당에서 2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의사진행 발언 없고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품격 있는 정책 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도우 의원님 2분 드릴 테니까요. 여당에서도 2분 준비하시고 김도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자체를 이렇게 제안한다는 자체는 서영교 위원장 독단입니다. 예? 지금 민영배 의원 저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사진행 발언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대등하게 여야 한 명씩 하자 말자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본질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바깥에 본인만 국회의원 아니에요. 예? 박재호 의원 의사진행 할 때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고 좀 점잖게. 예?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정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걸 대등하게 여야 같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하고 싶었던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제가 어제 이거 경기도 국정감사하면서 발언 총량을 다 뽑았어요. 예? 발언 총량을.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지사 두둔하는 발언 7분 다 쓰고 이재명 지사 장황하게 전을 펴줬죠. 우리 국민의힘 의원 8명, 민주당 의원 12명이에요. 4명 많아요. 그런데 어제 발언 총량 서영교 위원장 어땠는지 알아요? 내 주질이만 이야기할게요. 국민의힘 53분 썼어요. 총.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얼마나 쓴 줄 알아요? 145분 썼어요. 거의 3배 썼어요.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편파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예? 4명 많은데 어떻게 총량으로 따져서. 자, 이제 그만하세요.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 의사진행 발언 아니 저기 박재호 간사님이 하시겠습니까? 이해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이해식 의원님이 하십시오. 예.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어제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정감사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폭 그림, 날조된 돈다발 그림을 제시를 해놓고 국민들을 우롱했는데 본인이 사과는 안 할 망정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판 의원님 사과하세요. 네?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2분 동안 의사진행 어떻게- 발언이니까 마저 더 말씀하세요. 예, 2분. 제 말씀의 요지는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국정감사장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아니, 좀 조용히 하세요.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한 당사자가 사과는 못할 망정 민영배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완전히 그냥 저렇게
도둑이 몽둥이 드는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오늘? 네? 저는 최소한 정말 그 부분이라도 저는 김용판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예. 그 양쪽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2분씩 드린 거고요. 2분씩 얘기하셨고 제가 여기서 그것을 딱 결정낼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양당 간사님들께서 틈을 내서 시간을 나눠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간사님 아까 충분히 우선 2분씩 드리기로 했고 그렇게 끝냈으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나서 좀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아니 내가 어제 경기도 국감 관련된 자료나 이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경기도 국감 자료니까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우선 시작하고 하시죠. 예. 예, 이따가 드릴게요. 저기 순서가 다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시죠. 다른 의원님들이 그 질의하시거나 또 오세훈 시장께서 또 관계기관에서 답변하실 때 중간에 육성으로 이렇게 소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책국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신문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1문 1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공직자분들 국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근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이 변했죠? 뭐 특히 변했다는 거 실감하는 거 있습니까? 예. 아무튼 뭐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를 좀 느끼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안이 지내는 기후제는 100%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SH 사장의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인디언식 기후제 인사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SH 사장 공모를 두고 말이 많더군요. 1차 공모 때는 김연아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죠 의원이 다주택 보유 사실이 문제가 되어 자진 사퇴했고 2차 공모 때는 SH 임원 추천위원회가 김헌동 전 본부장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키고 국토교통부와 SH 출신 2명을 추천했으나 오 시장께서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장님, 김헌동 전 본부장이 2차 공모 때 왜 자격 미달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구체적인 임원 추천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은 모릅니다. 네. 그런데 3차 공모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임추위가 김 전 본부장을 1순위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 시장께서 김헌동 전 본부장에게 3차 공모에 응하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3차 공모에 응한지 여부는 본인 판단이 컸습니다. 뭐 오 시장께서 그분한테 공모에 응하라고 이렇게 제안한 건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최초에 공모할 때 그분께 공모를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느냐 권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공모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현재 김 전 본부장은 시의회 인사청문회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공모에서 탈락한 사람이 다시 임추위에서 1순위로 추천받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오 시장님이 임추위 평가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역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투자 출연 기간 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임추위 구성은 그 7분인데요. 그 3분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7명 중에 또 2분은 전임 시장님께서 임명했던 이사분들이 추천을 하십니다. 그런 정황을 바탕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역대 어떤 서울시장 시절에 비해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네, 있다고 알겠습니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원동 전 본부장은 건설회사 부장을 지낸 뒤에 20년간 경실 내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큰 조직을 운영해 보거나 공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분에게 SH 수장을 맡겨도 된다는 그런 문제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 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 생각과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부합한다고 저는 판단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김원동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반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께서 다목적 정치적 포석으로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인디안식 인사를 한 게 아니냐, 기우제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광명시장을 한 8년 해봤지만 비판하는 것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김 전 본부장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인사 결재권 등 규모가 큰 SH 수장까지 쓰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임명 안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시의회에서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은 김원동 본부장님 경력을 보면 제법 규모 있는 건설회사에서 부장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또 그 이후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정동영 의원님을 모시고 1년인지 2년인지 정도를 네, 그건 뭐 굉장히 다 아는 열성적으로 사실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우리 1천만 시민들의 부동산 문제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김 전 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지난번에 처음에 1차 공모 때 그런 룰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질문하시는 전체적인 취지를 보니까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물론 굉장히 경력상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계신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임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를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것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은 마치 제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분들을 검증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김원동 전 본부장에게 3차 공모에 응하라고 제안했다는 글쎄요, 지금 제 기억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첫 공모에서 안 되고 나서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시 글쎄요,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제가 다시 공모하시라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부드러운 얘기로 부드러운 말씀을 했는데 그냥 그런 안 넘어가고 하지 마시고 좀 시키게 합니다. 여기 유정하면은
그러니까 3차 공모에 응하라고 전한 적 있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가 정확한 것은 그 이후에 뵌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양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나라가 그냥 부동산 재앙입니다.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국민들 시름이 크고요.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그 대장동 개발하실 때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함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전부 다 민간으로 갈 것을 공익 환수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울시를 들여다봤더니 서울시는 대부분 S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 사업은 지금 환지 방식으로 헌인마을 하나만 있더라고요. 왜 대장동과 같이 민간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일단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관 합동으로 한 그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일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 내지는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백현동 사례와 같은 형식의 민과 관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공공의 영역이 개입했던 때에 토지를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놓고 돈이 벌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때부터는 네, 민간이 알겠습니다. 관여한다.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설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식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상으로 한 주를 가졌다는 것은 경영권을 다 가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 대장동 전체에 대한 개발 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 위주로, 공익적 위주로 갈 거라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의 지분이 절반 이상 보유할 경우 공공 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비업계다 물어보니까 토지 취득 기간이 보통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대장동에 한해서는 1년 3개월 만에 토지 취득이 완료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땅 장사만으로 지금 화천대유랑 특정 민간 사업들이 4,040억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금 받았습니다. 예. 또한 이렇게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죠? 그거는 또 분양가 상한제는 또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데에서 4년, 5년 걸리는 토지 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50% 플러스 한 주가 그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해가 가면서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악용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악용했다는 그 평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개발 사업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토지 수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융 비용이 많이 들고요. 네. 또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 부분을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4, 5년 걸리는 걸 어떻게 1년 3개월에 맞췄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와 같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여러 수익 주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관여했는지도 아마 밝혀낼 수 있을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 플러스 한 주가 세팅됐을 때부터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의 기획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50% 더하기 한 주를 하게 되면 수용권이 생기는데 그렇죠.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 상향 제한을 하고 또 독점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비로소 그 50% 플러스 1주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전 세계 유례 없는 엄청난 힘을 권한을 뭐 SH나 LH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그렇게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수용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장정 사업을 봐도 그렇고 백현동 사업을 봐도 그렇고 임대 사업은 또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걸로 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한 거로도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싸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가 가지고 비싸게 주택은 팔고 그래서 이중 구조로 지금 수익을 남겨서 사실 이런 지분 구조 자체의 의도가 지금 순수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부분 민간 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로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인가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지금 공영 개발로 추진하시는데 이유가 그러면 뭔가요? 당연하죠.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SH공사에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그곳에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이익을 다시 임대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이번 대장동 사태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취지에서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아마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시 갑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정부시가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서울시장님 비롯해서 이 서울시 공직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 7개월이 지나셨죠? 네, 7개월이 돼 갑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이 26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SH 사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참 주목도 많이 받았고 비판도 많았고 방금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공석인 이런 자리들이 어쩌면 이 서울시장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냥 공석인 자리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을 좀 다시 서울시로 다시 함께 뛰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분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사장은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연루된 것으로 참 11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철회 요구를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현전 이사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 선거 당시부터 이렇게 좀 함께 하기 시작했던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오세훈 시장 1기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았을 때 이 총체적으로 이 참
이 여러모로 지적을 많이 받았던 한강 르네상스 이 세빛 둥둥 사업 이 주도하신 분 인물 아닙니까? 이거 도심 속 흉물로 완전히 전락했고 참 세금을 낭비한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많은 시민들께 참 이 서울시의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타격을 많이 줬던 이런 분이고요. 또 이 문예정 서울시 50플러스 제한 대표이사도 이 굉장히 이 캠프 인사였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강효식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 5.18 민주화운동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이 논란이 많이 되고 뭐 개인적으로 사과까지 하셨던 것으로 사과가 아닌 뭐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이 MB 정부 당시에 굉장히 서울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고 참 많은 비판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 씨 역시 이 MB 정부 당시의 인사였죠. 시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장님께서는 현 정부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에 좀 앞장서셨던 분들 아니십니까? 이 캠프 그리고 코드 인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운다 이런 비판 본인께서 직접 하셨던 거 맞죠?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 시장님의 인사하는 방식을 보면 서울시가 오히려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이 아끼는 사람이라서 쓰고 또 이 참 나랑 가까운 사람 쓰고 그리고 뭐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또 봐줘서 쓰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도 다시 쓰고 이거 아나바다 인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시점입니다. 우선 그 아까 이제 이 강철원 특보 관련해서는 이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이 3천만 원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실형까지 받으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하는 인사의 경우에는 시장님 지난 6월 29일 시정질문에서 이 지적에 대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이 뇌물수수에 대해서 실수다. 뭐 아마 능력이나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변함이 없으세요? 이 인허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야당 측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실형까지 받은 뇌물수수 범죄 행위가 소명까지 된 이런 분을 다시 인사로 기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형이 확정되고 5년인가 지나면 아마 공직에 임용하는데 결격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장에서 현 정부가 행했던 인사를 일일이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인허가 관련해서 뇌물수수까지 한 범죄 행위로 처벌까지 받으신 분을 이렇게 기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왜 현 정부와 그걸 비교를 하십니까? 지금 시정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평생 살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줘보겠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고요.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치자면 정말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시정에 대한 이해도만 높다면 이 범죄자로 판명받고 형까지 사신 분을 기용하는데도 아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장님의 생각 잘 이해했습니다. 네, PPT 한번 그 세빛 둥둥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장님 재보궐선거 당시에 세빛섬 방문해서 세빛섬 적자 서울시 우려사항 아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바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서울시 세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사실이시죠? 네,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요. SH 지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건 서울시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SH 지분이 들어간 걸 세금이 들어갔다거나 이 예산이 당시에 들어갔다고 하지는 않죠. 처음에 추진 당시에 이 플로팅 아일랜드 추진 계획 문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처음부터 이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수입성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이 참여를 기피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네, 그리고 이사회 회의에서 SH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경영 판단에 의해서 유상증자 참여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써 있죠. 근데 시장님께서 이거 밀어붙이셔서 공사지분 19.9%에서 29.9%로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세빛등등섬은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공간을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상황을 성공했습니까?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SH공사라는 공사의 투자 형태를 통해서 30%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 정도 비율로 공공공간을 확보한 덕분에 서울 시민들이 그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업이 그렇게 부유하고 홍수에 고립되고 실패에 이끌어가는 동안 시장님 아무 책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부심이 큽니다. 예,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 플로팅 아일랜드 형태의 건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방문객 숫자나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하기를 잘했다 하는 자부심이 매우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후임 시장께서 많은 오해를 하셔서 이미 오픈을 해가지고 물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몇 개월을 문을 닫아 걸어두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서울 시민들께서 입으셨던 기회비용의 문제는 추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잘못된 선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직후에 홍수로 고립되셨잖아요. 저 건축물은요, 한강에 몇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있는 홍수를 전제로 해서 떠오르는 구조물로 설계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저렇게 떠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2년도에 당초 설계부터 안전 문제 있는 것으로 판명 난 건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 남구갑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저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비롯해서 2만여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 오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까마득한 옛날 사무관 시절에 서울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 대장동에 관한 것을 시장님께 좀 답변을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청에 가서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A 질문을 던져도 C로 답을 하고 B 질문을 던져도 C로 답변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 뵙게 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줄곧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확정 이익으로 1,822억을 확정해서 정했기 때문에 이게 땅값이 내려가서 손해가 안 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까지는 본인이 설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이 이익 갈라먹는 거는 민간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느낀 바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만 상정하시고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는 전혀 상정을 안 하신, 어떻게 보면 무지,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한테 보고를 잘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도 잘한 부분 1,822억 떨어질 때 부분은 본인이 설계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나누는 부분은 민간이 설계를 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데, 시장이라는 자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게 공직자의 책무가 아니냐. 뭐 결제 서류에 빈칸 있다고 자기 이름만 쓰는 게 결제가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은
과다한 이익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과정을 보면 초과이익 환수를 못하게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보통주와 우선주에 관해서 우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주는 배당을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엔 그렇고요. 제가 그런 문제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천 대유 등 이 민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를 했죠. 그런데 건설사는 여기 한 회사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사하는 검찰도 이 부분을 아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권은 함께 공모 지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수익을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큰 이익, 4천억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되는데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4천몇억 원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면서 싸게 수용하면서 한 4천억 가까이 벌게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 또 하면서 또 4천억을 이상을 벌게 돼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일정 부분 올랐다라는 변명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처음에 사업 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민간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내자면 보통주로 해서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은행 빼고 나면 화천대유만 남으니까 화천대유만 분양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막았어야 된다. 지금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추후에 누가 이익을 가져갈 건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올려주시면 어제 제가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여기서 방금 질의 제가 드렸던 보통주, 우선주의 문제, 은행은 우선주에는 들어가지만 보통주에 못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결정이 되고 초과 이익이 나도 이 일반 우선주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고 보통주에 있는 SK증권과 화천대유만 먹도록 돼 있는 구조를 결정한 날이 바로 2015년 5월 29일 이사회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변호사시고 또 시장하시면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거 한번 내용 한번 보시고 의견 한번 주십시오. 변호사 의견 없었고요. 대비라고 그날 나눠줬고 사회이사단은 사전 보고를 안 했고 이런 식의 보고받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의 사례에 제가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리라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오늘은 서울시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동구 을의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동 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장님께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대장지구도 원래 공공개발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LH가. 그죠? 민영개발 민관 합작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당시 서울시장이셨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LH는 민간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직후에 이지송 사장이 LH 공영개발을 포기합니다. 대장동. 그래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2010년 시장 취임 이후에 계속 공영개발을 추진했는데 의회가 3년, 4년을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채 발행도 안 되고 그때 당시 행안부 뭐 다 우리 국민의힘 정부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민간 합작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우선주를 통해서 5,503억을 선 확보를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합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기존 공공기업 대장지구 기존 공공기여도 약 7천억의 공공기여가 있는 것입니다. 53.6% 보통은 한 48%밖에 안 됩니다. 공공기여가. 그런데 대장지구는 53.6%의 기존 공공기여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5,503억의 선 확정 이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호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요구를 하면은 손실 부담을 같이 지하는 확약서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기확정돼 있는 이익을 대폭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 내리 개발지구라든가 구리에서 한강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 고민에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손실부담 약정을 했다가 손해를 직접 입은 케이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호도를 하십니까? 호도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건 답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늘 시정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시장님. 지금 경기도 국감입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국감 아닙니까? 잠깐 PPT 올려주세요. 시장님. 지난 2010년도 12월 21일 중앙일간지에 일면에 자, 다른 실렸던 분은 초등학교 전면 잠깐만요. 무상급식 이해식 반대 의원님. 광고입니다. 이해식 의원님 잠깐만요. 내가 중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중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로 논란이 되니까 다시 질의를 하세요. 예, 지금 그리고 질의할 때는 나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니 김도부 의원님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김도부 의원님이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자, 답변은 그 다음에 드릴게요. 경기도 국감이요. 자, 여러분. 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시장 오늘 경기도 국감이요, 서울시 국감이요. 자, 의원님. 무슨 팻말을 만들어가 나와서 그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하는 게. 아, 의원님. 그래서 서울시민들 있는데 이 경기도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박재호 관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박재호 관사님, 예. 왜 반말이야? 왜 반말이야? 자, 여러분 끼어들지 마세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한쪽에서 확 끼어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우선 오늘 서울시 국감입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자, 다시 서로 의원님들이 얘기하셔갖고 제가 잠깐 중단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답변 시간 당연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권한에 너무 많은 끼어들지 마시고요. 우선 가겠습니다. 자, 이해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0년도 우리 시장님 재직 시입니다. 12월 21일 중앙일간지 일면에 실렸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입니다. 어린아이에 옷도 입히지 않고 등장시킨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싣는 시장님의 당시 입장 때문에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해야 했고 결국 투표율이 저조해서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단단히 자리 잡은 친환경 무상급식,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낙인 찍어서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화상국무회의에 참석하셔서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데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신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을 하후상박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저의 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지금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때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기도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만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성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 일을 소환하시니까 설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물은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반대까지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옛날 일을 꺼내시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철학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급식 그러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말씀이세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니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급식 문제만큼은 그동안에 이미 뿌리를 내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도의 형평상 하급 학년까지 지금 계속 그 수혜 대상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챙겨야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알겠습니다. 바가 이 정도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영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신임 이사장, 강규형 서울시립교양학단 이사장 이런 분들 아까 얘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PPT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들은 인사가 망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조직에서 사실 인정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계신데 오세훈 서울시는 다시 뛰긴 뛰되 회전문을 돌리면서 거꾸로 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저분들의 경력이 얼마나 본인들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가는 지금 언급을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국민 어떤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오영환 의원께서 얘기를 했기 같아서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한 설명을 겁니다.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경우에는 이 정부 들어서 만든 그 지금 촛불 블랙리스트 집회하고 있는 거 백서에 아시죠? 촛불 의혹이 집회. 다 해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백서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렸을 텐데 지금 의혹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 의혹만 강조를 해서 이 사람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걸 디자인재단 이사장은 10년 전에 서울시의 디자인 행정을 총괄해서 이끌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동안에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디자인 행정이 많이 퇴보했습니다. 네? 전시성 행정으로 이미 평가받은 거 아닙니까? 글쎄 그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이 겉모습만 바꾸는 거였는지 본질적인 컨텐츠의 변동이었는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몹시 섭섭하고요. 한강레사 사업도 그렇고 디자인 서울 사업도 그렇고 참으로 오늘날의 서울시의 이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위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기 강규형 이사님만 하더라도 지금 대표적인 걸로 국정교과서 하나만 들어놓으셨지만 저분은 대학에서 음악에 대해서 교양 강좌도 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다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들인데 그분의 이력 중에 특정한 한두 개만 골라내셔서 이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하고 나서 드릴게요. 아니, 지금 저에게 주세요. 왜 의사진행? 그럼 의사진행 발언을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박완수 간사님 하시고 필요하시면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분 의사진행 발언 의사 진행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필요하면 이쪽 저쪽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예, 이야기예요? 필요하시면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께서 진짜 진행하는 게 중립적이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어제 오늘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예. 하나 말씀하세요. 중립적이지 못한 걸 제가 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말씀하세요. 예. 아니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고함을 질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의원이 이야기하면 제지를 시키고 또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면 중간에 끝났는데도 더 하시라고 하고 어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도 답변이 끝났는데도 더 하시라고 우리 당 의원들이 발언하면 중간에 간함 제재하려고 하고 그게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정하게? 안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동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료 의원 질의 내용을 갖다가 간섭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 국회의원끼리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여기 와서 분풀이 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동료 국회의원 전체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그쪽에서 분풀이하고 여기 뺨 맞으러 왔어요? 이거는 이해식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사과해야 됩니다. 아니 동료 국회의원 전체를 우리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 사과라고 말씀 하세요. 끝나셨습니까? 예, 사과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 발언 의사진행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그다음 예 박재호 관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아니 오늘은 서울시 위원장님, 네,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잖아요. 네, 어제는 대장동 문제가 있었으면 어제는 경기도 국감이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밖에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놀란 게 도면을 만들어서 대장동 도면을 만들고 막 이래가 시장님이 설명하는 거 보고 서울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장인지 경기도지사인지 그럼 경기도에 있지 말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발언 시간을 어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대선 후보였고 이래서 발언 시간을 어느 정도 주자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였고 오늘은 이것이 대선 후보 출마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답변 내용을 대장동에 그렇게 시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는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고 물론 서로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맞니 안 맞니 하는 거는 어제부터 하지 말자고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또
아침에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할 때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무슨 사과를 하든지 무슨 안 그러면 이런 거 자기 본인 생각을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참을 수 있지만 저는 볼 때 대장동 도면을 나온 부산 서울시장 난 그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오늘은 서울시 국감입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치적으로 장을 자꾸만 만들면 끝이 없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양쪽 간사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 있으셨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서로 사과를 받으시고 서로 사과를 받자고 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자, 간사님 그렇게 자,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또 나가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든 서울시 국정감사 날입니다. 서울시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서울 시민을 향해서 또 국민을 향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서울시 국정감사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의 부산 북구 강서구 김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30초만 의사진행 발언하고 아니 그냥 진행하십시오. 30초만 하고 갈게요. 위원장님께서 진행 넣으세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권고를 하시는 것도 적절치가 않고 박재호 의원께서 여기는 서울 국감이고 경기도 국감이 아니지 않냐. 제가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 답변 들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왜냐? 우리는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안 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익을 환수시키고 있다. 지금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뼈 아프다고 그걸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 전과 이야기도 하시고 낙하산 인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같으면 제가 민주당 의원이면 적어도 아무리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인사 어땠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들어간 청문 인사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낙하산 인사 수도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그런 지적은 안 해야죠. 물론 시장님 전과도 없어야 되고 낙하산 인사 오해도 안 받아야 돼요. 예, 질의하십니다. 예, 의원님. 네. 시간 끊어줘요. 예. 잠깐 끊어주세요. 양기다 의원 점잖게 좀 앉아 계세요. 자, 의원님. 예? 똑같은 이야기를 자. 서로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자. 예. 그리고 시장님, 어제 이재명 지사 이 국감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아까 이해식 의원 답변을 못하게 막았으면은 시간이 끝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고 요청하면 서영교 위원장이 충분히 줍니다. 예? 어제 안 보셨어요? 예, 저는 오늘 국감 그렇게 준비하느라고 하세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충분히 줍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 혼자서 130분 떠들었어요. 민주당 의원 발언 빼고. 카운트 다 해놨어, 여기에. 예?
이재명 지사가 어제 저는 황당한 게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맞습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매일경제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이게 4조짜리 사업이에요. 4조짜리 사업에 1조 토지 보상, 1조 건설비, 그 다음에 5천억 부대 비용 즉 아마 환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1.5조가 수익으로 예상 수익으로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사님. 예, 그 뭐 당군 이래 뭐 성남시가 제일 많이 환수를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은 그 수사적인 과장치고도 너무 과도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 사례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GBC 사례를 보면 그 1조 7천억 정도를 환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사례나 백현동 사례나 대장동 사례가 가장 많이 환수했다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고요. 특히나 이 백현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 매각 이후의 용도 지역을 상향합니다. 서울시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치고도 너무 드러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즘에 백현동 사례가 또 다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은 그 그림 조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원 용지로 박재호 의원 조용해요. 네, 공원 용지로 공공에서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니, 시장님 잠시만요. 시간 끊어주세요. 시간 끊어주세요. 시간 끊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저러고 있는데 예, 서울시에서 배워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예. 자, 박재호 예. 의원 다 했어요. 박재호 의원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자, 예. 박재우 의원님, 예, 그만해 예. 주시고요. 네. 그만 서로 자 나가셔서 하시고요. 자 잠시 국정감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